이 다음 주제는 금방 이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뭐 이리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첨예하게 있는 북한 문제하고 현재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 또 세계적인 어떤 이 전쟁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쟁 끝났다 해서 그 불안감이는 다 해소됐는데 이게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신냉정 시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좀 해소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 박 의원님부터. 두 가지 측면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뭐 G2라고 얘기해서 지금 미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G2 체제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그 중국 사회가 미국이라는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대항하기에 힘이 역부족인 상황에서의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중국의 힘을 얘기해서 G2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볼 때 과연 중국이 그동안 우리를 대우 내지는 대접해 줬던 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이 우호 세력과의 같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삼정 다리가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있어서 그동안 유지되면서 서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게 만약에 미국이란 한 축을 빼버리면 과연 중국과 한국만의 관계만 가지고 이게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진핑 3기 체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뭐 백지동맹 시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에 있었던 사회불안 상황,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사회불안 상황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과연 중국의 지금까지의 이 고도 성장 내지는 동북아의 영향력을 계속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그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진영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세계에 천명을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 지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의 힘을 너무 중국의 경쟁력을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평가해서 너무 중국에 경도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북핵 위협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세계의 평화 내지는 세계 질서를 보통의 보편의 인류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되게 이끌어나갈 의지가 있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와는 달리 막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과연 세계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동승해서 영향력을 미칠 건가라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저는 뭐 그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식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 과하게 과대평가해서 중국에 의지하려는 면, 그 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막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냅두더라도 중국에 기대서 중국의 힘을 조금 이용해서 어떻게 북한을 견제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미 실증됐습니다만 조금 실패한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아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진영에서 그다음에 북한의 힘을 뭐 비대칭 전력이라도 그다음에 균등하게 억제하면서 가는 그 외교 정책 그다음에 동북아에 있어서의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죠? 국민들 불안이라는 거는 뭐 북핵 위협에 대한 불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핵 전술 핵 배치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리 비대칭 전력을 많이 축적을 하더라도 이 핵이라는 걸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자체 핵 개발 내지는 아니면 그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국내에 두느냐 아니면 이 주변부 혹은 뭐 일본 기지를 위해서 이용을 하느냐라는 판단이나 그런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 대칭 전력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그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긴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힘에 의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게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굉장히 유연한 대화 내지는 그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달리 판단하면서 북한과의 정책도 수립을 해나가고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힘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불안해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 윤건영 의원한테 늘 궁금했거든요.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이거 전부 다 실무에서 직접 뛰었잖아요. 뛰고 그걸 다 주관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하고 지금에 봤을 때 지금 또 국회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국민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냥 엄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좀 여기서는 엄중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윤석열 정부의 평가 그리고 과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박하게 본 부분이 외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수습이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근데 외교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소위 인태 전략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사실상 그냥 복속되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칠 효과는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추진해 왔던 것,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가야 될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세안과 함께 가야지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미국의 인태 전략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속돼 버리면 우리 국익이 저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임 정부가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신남방 정책만큼은 다시 한번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부분들이 아세안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세안에서는 오랜 역사와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물적 토대를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북핵 위협을 방어하고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동맹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할 때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지소미아라든지 독도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 등을 할 때라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따낼 게 더 있었는데 불구하고 즉 한반도 균형 운전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내줬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요. 세 번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 진행자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힘에 의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자주국방 튼튼해야 되고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향은 평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코리아 리스크라는 이 평화를 지키는 데는 선결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꽉 막혔거든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은 벼랑에 서 있지 않습니다.
벼랑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내일 일이 벌어져도 무관할 정도의 그런 일측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2017년하고 대단히 유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1점 돌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4자, 6자 이 관계를 다 잘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1점 돌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좀 걱정이 많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따로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유니언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우리 배우님. 어쨌든 최근 이제 외교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남북 문제, 특히 이제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문제가 핵심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정말 아쉬운 거는 2차 하노이 북미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과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빈손으로 하노이 회담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어쨌든 폐쇄 조치했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급부로 뭔가 북미 간에 일정 정도 외교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가면서 북은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을 하면서 핵 법제화 카드를 들고 나왔고 실제적으로 핵 법제화 이후에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확대 강화해 오고 있고 또 보수적인 이제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전술핵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국방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님이 주최하시는 핵 관련 토론회에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 계신 분들이 이 전술핵 보유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남과 북이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할 때 북이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미국이 북의 핵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이 남북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냐?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되면 개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남쪽에 전술핵 보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핵을 서로 갖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뭐 군사적 대결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으로 놓고 보면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도 있는 과정에서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정말 미국 일극 체제의 냉전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회귀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일극 체제의 세계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안보를 보장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도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안보를 보장해 주면서도 경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경제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안보를 앞세우면서 경제까지도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 기간 장기화되어 있는데 가장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지금 벌어들인 수익만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 2천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82조 5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토가 있는 유럽은 실질적 경제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조차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찾아가서 경제협력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86세대를 갖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86세대가 맨 처음에 그 대학 들어가면 배운 게 이 베트남 전쟁의 통킬만 그 폭격에 의해서 거기 미국이 베트남 북베트남이 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활성화시켰다는 그 속에서 엄청난 충격들을 받았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배운 말에 의하면은 미국 군산 복합체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니까 이 미중 패권 전쟁도 결국은 기속하는 게 그 방향 아닌가라는 정말 불안과 우려. 한미 동맹은 진짜 필요한데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 이 중심주의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이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숙제가 깝깝합니다.